충격적인 소식. 빈예서는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빈예서의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빈예서를 처음 본 사람들은 쉽게 상상하지 못한다. 저 작은 어깨 위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노래가 되어 세상을 울리게 되었는지를 말이다. 사람들은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소리, 그리고 반짝이는 눈빛만 본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늘 조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던 어느 날, 작은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어린 빈예서는 조용히 밥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굳은 손으로 국을 데우던 할머니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던 아버지가 있었다. 그때는 누구도 몰랐다. 이 고요하고도 아픈 풍경이 훗날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뒤흔들 한 소녀의 인생 서막이 될 줄은. 빈예서의 어린 시절은 남들과 조금 달랐다. 아니, 어쩌면 많이 달랐다고 해야 맞을지 모른다.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시절, 예서는 할머니의 낡은 장바구니 옆을 졸졸 따라다니며 시장 골목을 배웠다. 다른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잠들 때, 예서는 기침을 삼키며 들어오는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집안은 늘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평화라기보다 서로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의 침묵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빈예서는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을까? 그 물음에는 늘 안타까움과 궁금증이 섞여 있다. 그러나 예서의 인생은 단순한 한 줄 설명으로 끝낼 수 없는 시간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족에게는 쉽게 꺼낼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어른들은 어린아이 앞에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누군가의 빈자리가 집안의 공기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식탁 위에 반찬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아버지의 어깨가 날이 갈수록 더 내려앉는 까닭을. 어린 예서는 일찍 철이 들었다. 너무 일찍, 너무 아프게. 할머니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부엌 바닥을 닦을 때면 슬그머니 걸레를 빼서 들었고, 아버지가 밤늦게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으면 말없이 따뜻한 물을 가져다 놓았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알게 된 것이다. 이 집에서는 누군가가 울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메마른 날들 속에서도 예서의 목소리만은 맑았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곤 했다. 할머니가 옛 트로트를 흥얼거리면 예서는 그 선율을 그대로 따라 불렀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된 노래였다. 그러나 어느 날 할머니는 설거지하다 말고 손을 멈췄다. 어린 손녀가 부르는 한 소절이 가슴을 너무 깊이 찔렀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나이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아직 다 살지도 않은 아이가 이미 많은 이별을 견뎌낸 사람처럼. 예서야, 너는 노래를 할 때 왜 그렇게 슬프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자 예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가 안 울었으면 좋겠어서. 그 말은 칼처럼 짧았지만 집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할머니는 결국 등을 돌린 채 눈물을 훔쳤고, 마당 끝에서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동안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어린 예서가 노래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노래를 통해 가족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후로 집안의 저녁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버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도 예서의 노래를 들으려 자리에 앉았고, 할머니는 예서가 좋아할 만한 옛 노래를 하나씩 떠올려 들려주었다. 세 사람은 넉넉하지 않은 식탁 앞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다. 아픔을 나눌 수 있었고 눈물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으며 무엇보다 노래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다. 예서가 커갈수록 생활은 더 버거워졌다.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삼켰다. 예서가 노래를 좋아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제대로 배울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예서는 잠든 척 누워 있었고 방문 너머로 낮게 울리는 두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아이는 재능이 있어요. 그냥 두면 안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일 생활비도 걱정인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예선은 이불 속에서 눈을 꼭 감았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예선은 처음으로 다짐했다. 꼭 노래를 잘해서 아버지와 할머니를 웃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두 사람이 자신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 다짐 이후 예서의 눈빛은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아이였지만 무대 앞에 설 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작은 지역 행사, 동네 잔치, 학교 무대, 어디든 마이크만 있으면 예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아이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 소절이 시작되면 분위기는 바뀌었다. 웃고 있던 얼굴들이 점점 굳고 누군가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는 순간 이상하게도 박수보다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은 훌쩍이는 소리였다. 예서의 노래는 단순히 음정이 맞고 기교가 화려해서 사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진짜 삶이 있었다. 손이 거칠어진 할머니의 새벽, 고단한 아버지의 뒷모습, 빈자리의 슬픔을 애써 외면하던 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잊고 있던 어떤 시간을 떠올렸다. 그래서 울었다. 예서가 특별한 이유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든 길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무대가 늘 따뜻한 곳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의 성공 가능성을 가볍게 여겼고 또 어떤 이들은 예서의 사연을 소비하려 들었다. 불쌍한 이미지로 주목받는 것 아니냐는 차가운 말도 있었다. 그 말은 어린 예서에게 상처가 되었다. 겉으로는 웃어도 집에 돌아오면 한참 동안 말이 없어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예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노래가 거짓이 아니면 된다. 아버지는 더 짧고 단단하게 말했다. 끝까지 가보자.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서에게는 어떤 응원보다 강했다. 자신을 키운 두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다. 요란하게 사랑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새벽에 밥을 지어주고 늦은 밤 집 앞에서 기다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다. 예서는 바로 그 사랑의 방식 속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과장이 없었다. 담백하지만 깊었고 조용하지만 오래 남았다. 시간이 흐르며 예서는 조금씩 더 큰 무대로 나아갔다. 객석은 많아졌고 조명은 밝아졌으며 이름을 외치는 팬들의 함성도 커졌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기 직전 예서는 늘 같은 장면을 떠올렸다고 한다. 희미한 부엌 불빛 아래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웃어 보이던 할머니의 얼굴. 그리고 피곤을 감춘 채 잘하고 와 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눈빛. 그 기억은 예서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아 주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느 한 무대 뒤에서 찾아왔다. 그날 예서는 유난히 떨고 있었다. 중요한 공연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대기실 한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였다. 말없이 내민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떨리고 있었다. 예서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겠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겨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이미 충분히 잘 컸다. 그 한마디에 예서의 눈가가 붉어졌다. 무대를 잘 해내라는 말이 아니었다.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디며 자라온 딸에게 건네는 가장 늦고도 가장 절실한 위로였다. 예서는 그날 무대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지만 노래의 마지막 소절에서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객석은 조용해졌고 곧이어 거대한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몰라도 느꼈다. 지금 이 무대에는 한 소녀의 실력만이 아니라 한 가족의 세월이 함께 서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묻는다. 빈예서는 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가?
왜 그의 한 소절은 이토록 오래 남는가? 답은 어쩌면 단순하다. 그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노래로 바꾸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들은 화려한 스타도 유명한 선생도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껴 손녀를 키운 할머니. 무너질 듯한 현실 속에서도 끝내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아버지였다. 빈예서의 성장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그것이 단지 힘든 환경을 극복한 성공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늘 완벽한 형태로 오지 않는다. 때로는 비어있는 자리를 끌어안고 살아내는 방식으로 오고, 때로는 한마디 위로 대신 뜨거운 국 한 그릇으로 온다. 예서는 바로 그런 사랑 속에서 자랐다. 부족했지만 진심이 있었고,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강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놀라운 반전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은 빈예서를 안쓰러운 사연 속에서 자란 아이로 기억하려 했지만 정작 그는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디딤돌로 삼아 더 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그의 약점이 아니라 오늘의 그를 만든 가장 단단한 뿌리였던 것이다. 무대 위의 빈예서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시절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노래할 때마다 사람들은 단지 한 가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끝내 지켜낸 사랑의 증거를 듣게 된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빈예서의 노래가 가진 가장 큰 힘일 것이다. 가장 아픈 시간조차 가장 아름다운 울림으로 바꾸어 버리는 힘. 그리고 그 힘은 아버지와 할머니의 조용한 사랑에서 시작되었다.